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많이 푸근했습니다. 제가 한남동 관자앞에 시위장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데 오늘 날씨가 푸근한 덕택인지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육교 첫 번째 육교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우회전으로 와서 첫 번째 육교를 건너서 오면은 거기 정광훈 목사가 주재하고 있는 연단이 있습니다. 거긴 제가 연설을 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청년들 연사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주 진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어디 불려온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제가 몇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하지는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왜 온지 아시죠?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그들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좀 떠밀려서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이현택 씨가 하는 그 시위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앞에 보낸 유튜브 내용입니다. 제대로 편집도 안 되고 뭐 뒤도 안 자르고 현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모양새 같은 게 별로 아름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 편집도 안 하고 보낸 내용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거기 가서 연설을 하는 중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게 던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복하고 우리는 안 하고 경찰이 좀 해주라라고 던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앞뒤에 법적인 거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지르고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행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기 결혼 보면 결혼식 부모 대행, 친구 대행, 연애 대행,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 대행까지 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에게 이것 좀 해라,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된다 넘기니까 경찰이, 제가 경찰이라도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체포라고 해본 적도 없는 공수처가 거들먹을 피우면서 인력도 택도 없이 경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그 인력, 이게 한강진역에서 그 루트교회 있는 데서 한남초교 밑에 저 옥수동에서 내려오는 한남 오거리까지 포진해 있는 사람 숫자로 본다면은 체포 자체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불가능. 공수처 공식 인원이라는 게 지금 실제 검사 몇 명입니까? 11명인데 지금 정원인 25명으로 청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수사관 30명 정도, 수사관 원래는 45명인데 지금 한 30여 명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 그 인력으로 와서 체포를 해간다, 대통령을. 너무 대통령 체포를 우습게 한 거죠. 그리고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처럼 그 결기를 보십시오. 그 충성심을 보십시오. 용광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허접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체포권도 없고 공조본을 공동조사본부에서 자기들이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휘라는 게 진짜로 현장에 가서 바로 체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휘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역할은 지원인데, 지원이라는 의미가 또 뭐예요 도대체가? 호루라기 불어가 교통정리해 주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 민주당에게 항복을 한 거죠. 살려주십시오.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넘기니까 민주당이 얘기했겠죠. 야, 못할 것 같으면 경찰한테 넘겨. 그러니까 또 네네네네 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오동훈이 그렇게 또 넘겼다고. 경찰이 자존심 있죠. 공조처 생기는 건 2020년 7월 15일입니다. 뭐 검경 수사권을 확실히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정리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도 해보고 자기들 체포도 해본 사람들이에요. 경찰에 넘기니까 경찰의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하다가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못 받겠다는 거지.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거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지. 너들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쓰레기 하차장이야? 그리고 우리가 너들 못하는 공사를 대행해 주는 데야? 공사 대행해달라고 이걸 던지는 거야? 하자 있다. 못 받아들인다. 하고 다시 핑퐁을 친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 주소예요.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허접한 인간들이 이걸 무슨 동네에 빈 깡통 차고 깡통 차기 놀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세계 언론에 나가면 방송에 나가면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낯뜨거운 일. 경찰이 어떻게 이걸 바꿔서 사전구속 영장으로 돌려가지고 집행을 할지 어떨지 아니면 공수처가 얘기한 대로 다시 받아가지고 경찰 다시 공수처로 돌리니까 다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할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처음부터가 잘못 낀 단추야. 단추를 잘못 끼웠어. 끼어들 때가 아닌데 끼어드는 거예요. 공수처만 이렇게 엉터리일까요? 다음 얘기는 헌재 얘기입니다. 헌재가 공정해야 헌법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헌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들이 너무 강합니다. 첫 번째, 10건이나 지금 탄핵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그 중에 하나 건드린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6명이라도 내 심리 시작해줘. 예외적으로 하나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줄줄이 쌓였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국무위원들 줄줄이 10건의 탄핵 심판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물론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가처분까지 치면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또 원칙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순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법복을 입었거나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가 앞치마가 더러운 앞치마를 차고 왔거나 휴지 줍는 할아버지가 왔거나 꼬마가 왔거나 기다리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법의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법 앞에서 공정하다면서. 근데 왜 그것들 다 뒤로 물리고 대통령 것부터 먼저 하자고 야단 법석이냐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두 번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낸 지 딱 열흘째입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 심판이 보통 일주일 정도 만에 나온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사안이 복잡하면 이야기 다른데 이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이 들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헌법 주석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200석 이상으로 해서 탄핵시켰다면 한덕수도 200석 이상 탄핵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151석 이상이면 된다고 박맹희를 땅땅땅 두드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12월 27일 탄핵시켰습니다. 그러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딱 열흘째라니까요.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압니다. 재판관들은. 이게 옳다 틀린다.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복무에 자기의 위치에 되돌아가시오. 판단을 내리는 건 8명이 두서너 시간 회의만 하면 됩니다. 가슴 속에 있는 거 이미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거 회의 소집해가 결론 내면 됩니다. 이렇게 무질서를 만들 게 아니라 최상목이 사기친 것처럼 자기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해주면은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환율이 떨어지고 완전 거짓말을 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지금 몇백 배로 더 혼란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고 난 뒤부터 탄핵되고 난 뒤부터. 그런데 헌재가 답을 안 내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재명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 안 해요. 세 번째, 지금 헌재가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실제로 공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되는 것, 차례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2차 변론 기일에 본재판 들어가기도 전에 국회에 탄핵 소추안 대리단들이 와서 2차 변론 기일 1월 2일이죠. 헌법재판소에 왔을 때에 우리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좀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그게 지금 나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이렇게 하는 게 재판 빨리 끝납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빨리 재판이 끝날 수 있다고 민주당에 그런 눈치를 주거나 권유를 줬거나 영어로 말하면 인누엔도 암시를 줬거나. 여러분 윙크하면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너한테 마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이걸 빼도 탄핵은 인용될 겁니다라는 것을 마치 암묵적으로 사인을 보이는 느낌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또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이죠. 투표를 했지만 빠른 거 아닙니까? 숫자의 횡포였지 않습니까? 협의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또 헌재까지 와서 하는 얘기야. 그건 빼시오. 거기에 한수도 떠가지고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그렇게 인누엔도 암시를 줬다는 것 자체가 난 민주당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빼도 탄핵 인용이야. 이런 추측을 하도록 국민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원은 아니죠. 그리고 권유했다는 게 정말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권유한 적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재판관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있는 얘기를 떠도는 소문만 뚝딱 띄워가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죄송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하면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주진우 의원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본다면 이게 과연 헌재가 공정한가?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 본 재판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 답변서가 미리 유출됐어요. 미리 유출돼. 그 유출돼가지고 JTBC에서 대통령 답변서를 답변서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미리 유출되면요. 형사소송법 47조에 의해서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공정 재판이죠. 대통령 답변서가 미리 유출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재판 전략이나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나 취약점, 민주당 탄핵 소추단에서 볼 때는 약점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받아치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준다는 건데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이런 걸 흘렸냐 이거예요. 헌재의 답변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도리어 대통령 측이나 그리고 소추단 측이나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런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전 답변서가 미리 유출된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 절차가 이미 불법으로 얼룩진 이런 재판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선고를 한다? 판결을 내린다?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어서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해요 이거는.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속된 말로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한 욕을 얻어먹고 의심을 받는 짓을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유출을 해본다면 이분들은 마음이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천칭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미 조기 대선을 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줄을 빨리 서야 되겠다. 미리 사전에 줄 서 있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기 전에 임기 끝내고 나가기 전에 대통령 탄핵시켜서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도록 도와주자. 재판부가 얼마나 얼룩져 있습니까? 권순일 사건 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보십시오. 최 판사, 유 판사, 김 판사, 뭐 180억과 관계된 뭐 이야기가 있다. 에? 야당의 대표니까 어디 도망가거나 뭐 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체포할 필요도 없다. 위정교사가 있었다 해도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재명 재판에는 이렇게 너그럽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측 변호사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정회가 통보하는 거예요. 이미선 판사가. 이 역시 5번째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대한민국 헌재는 헌법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헌법체계가 지켜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헌법 체계가 지켜지면은 입법부도 흔들다가 제자리 가고 행정부도 휘몰리다 제자리 갈 수 있지만 사법부가 이딴 식으로 흔들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면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의심할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이런 의심에 대해서 벌려놓는 의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나서서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내용을 설명하고 당신네들 스스로가 위헌의 요소가 있을 위헌에 의심이 들 만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 위에 법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위에 헌법 위에 헌법재판관만 가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